저는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발언 중에 그 부분을 아주 보석으로 생각하고 꼽습니다. 우리의 큰 가특. 아주 참 귀한 표현입니다. 합당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던 정청래 대표의 결정은 매우 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통합의 불씨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여진이 좀 더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니냐. 각자 선거를 치르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연대가 필요하면 어떤 부분까지 연대하겠다 이 정도를 결정하고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합당 가지고 불거졌던 거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고 밤에 최고위원회의 열어서 결정을 내렸는데 먼저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들어볼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 혁신당에도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예, 결정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과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도 곧바로 이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 원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사과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 발언도 들어보시죠.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으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임받을 것입니다. 양당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선거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자, 일단은 저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리가 됐다라는 표현이 정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정청래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이야기할 때 이 당원들한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당원들이 이 합당의 길을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춰 서야 되는 거고 그 원칙이 흔들린 적은 없고요. 이 많은 논의와 어떤 그 의견 수렴의 절차 과정 중에 합당이라는 그 목표치 자체에 뭐 반대를 하는 목소리는 없었고 다만 이 과정 중에 확인한 건 지방선거 전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제 후보들이 채비하고 지금 다 모든 절차가 지연되고 수년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각 당에서 수임기구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그 단위에서 논의를 차근차근 해 나가자. 그래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8월 전당대회가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 아마 그런 그 순서 차례 그런 방향으로 잘 마무리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갈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성찰해 볼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신은규 대표님 일단 이제 이건 제가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정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봉합이라면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살짝 위에다 덮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매듭을 딱 지었다는 점에서 제가 정리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뭐 지난 20일 동안 거의 정청래 대표의 이런 좀 전격적인 합당 제안 때문에
한 20일 동안 거의 블랙홀을 지나온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사실은 뭐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아예 무의미했다라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노선과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보여줬던 이념과 진영과 어떤 그 선악적 이분법에 기초한 국정 운영의 노선이 명확하게 이거는 결정을 한번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단순히 어떤 두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단일한 체제를 갖춰서 선거를 치른다는 의미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어떠한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한 논의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또 민주당과 정부가 각각 지금 다른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구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만든 여러 가지 혼란들에 대해서 그래도 유익한 점을 우리가 좀 찾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어제 합당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던 정청래 대표의 결정은 저는 매우 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통합의 불씨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여진이 좀 더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통추위 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 선거를 치르되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연대가 필요하면 어떤 부분까지 연대하겠다 이 정도를 결정하고 오히려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합당 제안하면서 불거진 문제고 이게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되는 과정이 이정주 기자님 만약에 합당 제안이 있었고 이걸 활발하게 토론을 해서 지금은 합당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거 끝나고 논의하자라고 어떤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라기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적절하지 않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심지어 질타했다. 이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확 수세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가 여러 가지로는 조금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네, 이거 약간 불씨가 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민주당이라는 지금 당이 그 적이 아니라 경쟁자고 하나의 동지의 질서에 들어와 있는 건 맞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일련의 사건 중에 요거 하나만 뭐 예를 들면 논의하지 않고 뭐 제안 던져서 해프닝이었다. 그럼 해프닝은 끝날 수 있었죠. 근데 원래 이런 말 있잖아요. 뭐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우연일치, 세 번부터는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왜 코스피 5천 날 그걸 했었는가? 전인미답에 대통령으로서는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이래 최고의 사상 최고의 코스피 5천을 찍은 날 왜 그날 합당을 꼭 던져야 됐을까? 첫 번째 이 부분. 두 번째 지난번에 뭐 보안수사권 문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면서 논의하자고 던져놓고 그 다음에 신년 기자회견 때 결론 내렸어요. 이미 어느 정도 갖고 가자. 근데 당에서 이거 틀었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 그 전에 중수청 문제나 그리고 조이대 뭐 4인 회동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거나 대통령의 성과가 빛날 때마다 그 우연일치인지 몰라도 정청래 대표가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런 게 좀 누적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청 간의 관계에서 약간 균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참았던 게 좀 폭발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제 친명계나 청와대에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결자를 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의심을 샀다면 본인도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의심의 상황이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지금 서너 건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선 이후에도 이거를 말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진전된 절차는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합당 관련해서 가장 문제의 본질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를 타도 방향을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는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는 탄 사람들끼리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자동차가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순 속에서 사실은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야당의 위치에 있는 12석의 정당이 대권 주자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러니까 조국 대표 사면이라든지 내지는 그 이후에 뭐 검찰개혁 이슈, 정치개혁 이슈, 조세와 관련돼서 사회권 선진국을 부르짖으면서 상당히 선명한 야당의 노선을 조국혁신당이 스스로 갔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틀면 박은정 의원과 또 정성호 장관이 아주 강도 높게 대립을 했던 것도 우리가 다 지켜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조국 대표는 합당 절대 없다, 지방선거전까지 독자로 간다, 자강한다라고 했다가 말을 지금 뒤집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또 갑자기 선명 야당의 길을 가던 조국혁신당이 나름의 쇄빙선 역할이나 나름의 어떤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조금 더 정치권을 바꾸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여당의 옷을 입겠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정치인들끼리야 뭐 누가 더 공천받냐 뭐 이런 논의가 중요하겠지만 국민들, 표를 줘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자동차,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북동쪽으로 가느냐, 방향은 하나로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노선의 문제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과거 문재인 정부의 철학도 좀 비교하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상당히 탄탄한 내부 토론을 거쳐서 해도 어려운데, 이걸 전격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절차도 뛰어넘고 옆에 있는 최고위원도 패싱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 이거는 이렇게 큰 사고 아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요, 아직도 이 표면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서로 그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좀 한 걸음 뛰어넘었으면 합니다. 절차를 생략했다 또는 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비난하는 쪽에서 보여줬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이었나요? 이거 너가 당권 잡으려고 하는 거지, 너가 누구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자리 깔아주는 거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정치 싸움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였거든요. 과연 물론 절차상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 제가 지적했지요. 설사 합당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의견을 모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격을 서로 하게 됐는데, 저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누가 됐든지 기본적으로요,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국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높고 박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막 열심히 하고 영혼까지 갈아 부으면서 일하는 그 모습도 그 모습이지만, 항상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시선을 맞춘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만 생각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아젠다를 던지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나 이렇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나와서 발표하는 것은 작업 다 해놓고 앞에 나와서 그냥 쇼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정치는 안 된다. 옛날 정치는 뭐였습니까? 국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가르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옛날 정치입니다.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국민은 무지몽매하고,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은 엘리트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베푸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다 해놓고 3당 합당도 하고 따라와 뭐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이제 옛날에 그 국민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하고
내란을 누가 막았습니까? 국민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유쾌하게 빛의 혁명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못 따라간 그 관성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옛날 습관이 막 자꾸 나와버리는 거죠. 이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됐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번 갈등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댓글창에서 뭐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고 너는 왜 정청래 편드냐? 너는 왜 정청래 욕하냐? 자꾸 이렇게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고뇌의 결단인데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했지라고 곁다리만 건드는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게 잘못한 거고, 그 사람 국민을 보고 국민 앞에서 부끄럼 없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옛날 정치는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네. 그 제가 3주간 이렇게 쭉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칠어졌어요. 그 거칠어진 것은 어떤 그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이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많이 차오올라 있다. 내란을 이렇게 제대로 청산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디 풀 데가 없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에 투사가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도 하던데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도 이 국면을 이제 뭐 검찰 개혁 이슈랄지 그 이후에는 합당과 관련해서, 그리고 합당의 이 논의 과정 중에 불거졌던 어떻게 보면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추천 문제 이런 게 좀 버무려지면서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요, 논란이 좀 격화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기도 했고, 그 부분이 그 건전한 이 여론의 뭐 수렴 기능이 분명히 순기능으로서 있고, 그런데 아까도 앵커님 짚어주셨다시피 이제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게 말의 에스컬레이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선을 서로 이 건드리는 수준으로까지 갔다 보니까 그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어 보이고,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지나치게 권력 투쟁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에는 저도 앵커님 말씀대로 동의되지는 않나요. 지금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그건 민주당의 구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극 초반이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오늘도 뭐 KSOI 뭐 기타 등등의 조사를 보면 순항하고 있고 상승세고, 이랬을 때 차기 미래 권력을 타진하는 정치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그 반사이익을 얻는 그 구도 자체가 지금은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그런 어떤 뭐랄까요,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조망하니까 더 격화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그러면 옹호하는 게 아니야? 기야. 오히려 강덕구 의원이 이 국면에서 상당히 문제제기 많이 하셨는데, 물론 본인이 잘못 올린 거고 보좌진의 실수라고 했습니다만 그 올랐던 청와대의 기류와 관련한 통합에 대한 이런 인식, 그 인식, 통합에 대통령이 찬성하고 나중에 전당대회 때 통합전대를 치르면 된다라는, 오히려 그 부분이 정말 이제 청와대의 기류라면, 왜냐하면 홍익표 정무수석으로부터 확인했다는 취지의 이제 게시글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격화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서로 자기 이야기를 대단히 강하게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봉합이 아닌 정리가 되는 수순이 있고, 저는 이제 과거에 열린우리당 출입 기자였었습니다. 이현주 최고가 열린우리당 시즌2가 돼서야 되겠느냐 했던 그 열린우리당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출입 기자로 항상 느꼈던 건 노선으로, 어떤 주류와 비주류로, 그리고 누구계로 갈라져서
당시 분란이 있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박지원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DJ의 장악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더라도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사분오열했는데 지금과 같이 질서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상당히 근래엔 보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지금 원팀으로 한 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가고 있는 그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성찰을 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대표적으로 댓글 2개만 읽어드릴게요. 적절하지 않은 댓글이라서 아이디는 읽지 않겠습니다. Q로 시작하는 사람인데요. 합당 찬성하는 청래꼬붕 배궁기는 하차해라. T로 시작하는 사람. 정청래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찍 매국 좀비들. 제가 다 처음 보는 아이디들인데요. 이런 분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둘째,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답할 수 있으면 계속 올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글을 올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정청래 편이고 이렇게 하면 반대편입니까? 저는 우리 정어리 TV의 소중한 댓글마당을 너무나 사랑하고 잘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옳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뭔가를 주장하려면 논리가 있어야죠. 그 논리에도 맞지 않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원하십니까? 뭘 노립니까? 저는 그 간의 과정에서도 계속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인가? 결론으로 제가 오늘 내린 것은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옛날 정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고. 이제 오늘 패널들을 모신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의견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정치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편을 만들어서 뭐 합니까? 더군다나 같은 당에서 같은 진영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정청래 대표가 또 되면 당신한테 뭐가 좋습니까? 그걸 왜 원합니까? 왜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또 대표가 돼야 되고 왜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되면 안 됩니까? 왜? 뭘 원합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냈잖아요. 내란 세력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는 대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지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뭘 원하는 건데요. 그럴 때가 아니죠. 제가 가장 그동안 강조했던 것도 때가 아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깁니다. 속이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신인규 대표 욕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올라와요. 왜? 너 뭐 정청래 깠더만. 그 정청래 깐 게 아니라니까요. 신인규 대표는 정당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수 패널입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신인규 대표가 그런 거 비판하지 못하면 패널 그만둬야죠. 여러분들도 여기가 막 마음대로 막 들어와서 욕짓거리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난장판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정치가 절대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백운계 정치 1번지를 하냐? 저는 마음속에 답을 2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백운계 정치 1번지를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밖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빼놓고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그 정도로 사실 겉만 알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정치의 깊은 내용, 구체적인 것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뭐 관심이 있는 거죠.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아야지요. 그러면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배워갑시다. 서로 저도 배우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배워갑시다라는 것이 백운계 정치 1번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우리가 함께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면 백운계 정치 1번지가 방향을 딱 잡았을 때 아, 그 방향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거나 너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방향이 맞으면은 쭉 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라면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막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제 주관도 밝히고 견해도 밝히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길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백운계 정치 1번지가 하는 것은 합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겪었던 것들이 많은데 왜 그랬을까?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보고 공부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서로 배우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게 막 싸우는 게 방법인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여기에 맞춰서 가자 하는 겁니다. 오늘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그겁니다. 여기에 함께 가면 더 힘이 붙고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당 과정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합당 자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하는 과정 자체 타이밍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뭐 이정주 기자님이 지적했듯이 뭐 코스피 5천 대통령의 성과를 가려니 어쩌니 이런 건 곁가지 올시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합당이 지금 제일 중요하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중요하냐? 저는 지금 너무너무나 불안해요. 잇따른 판결들을 쭉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상식에 맞는 판결입니까? 그런데 1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어떤 거대한 음모와 시나리오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지기현이가 미친 척하고 공소기각 내리거나 무죄 판결 내려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무죄하라는 법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게 지금 무너질 판인데 그거 할 때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그래도 이렇게 해야 지방선거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해도 타이밍이 아니다. 국민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죠. 그래서 국민 뜻에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배우고 그 방향이 맞으면 우리가 그럼 밀어주자.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죠.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가슴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발언 중에 그 부분을
아주 보석으로 생각하고 꼽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네. 우리의 큰 가틈, 맞습니다. 우리의 큰 가틈. 아주 참 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큰 가슴이에요. 지금 뭐 쇠빙선 역할이다 뭐 이러는데 본인들이 본인들을 지칭할 때도 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이게 지지해 주시고 비례와 관련해서 한번 눈길을 조국혁신당에 달라라는 전략으로 이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전략을 세웠었죠. 그리고 사실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 역할을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할 걸로 보이고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대단히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1.5당이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자민당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안에 이제 여야의 역할이 그러니까 더 스펙트럼이 커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대비랄까요? 그걸 뭐 지향한다고 또 지향되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 조국혁신당과의 이 합당 움직임이라는 것도 같이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향이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선, 뭐 어떻게 보면 정책 이런 부분은 다르죠. 지금의 민주당 지형에서도 그 부분은 어쨌든 스펙트럼이 다양성을 띠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얹혀진다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의 이 어떤 가치, 지향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천명하듯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내란에 대해서 입장 정확하고 하면 모셔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해훈과 민주당의 간극이 조국과 이 민주당의 간극보다 훨씬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두루 헤아리는 또 방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규 대표님,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실 때 정당이 바로 서려면 정당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은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더 발굴해 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좋은 정치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결국 지금 이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조금 더 건강한 공론장을 더 우리가 만들어 나가서 더 많은 분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정당 바로 세우기 그 정당 혁신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앵커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프시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좀 비슷한 마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검찰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을 누구보다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는 뭐 보안수사권의 예외적 존치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갑자기 검찰 앞잡이라고 또 막 비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저랑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또 그런 비판이 또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좀 해보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도 합당에 대해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국민을 위해서 합당이 지금 맞느냐 이런 비판적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신규 너는 국민의힘에서 왔으니까 아까 어떤 분은 뭐 간첩이야, 너는 뭐 이찍이고 무슨 굉장히 혐오의 용어들을 저에게 막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제 말은 안 들리도록 이제 그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좀 놓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저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게 갔을 때는 이제 공론장이라는 게 사라지죠. 저는요 내란 진압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다 바란다고 보거든요. 저는 윤석열이 헬기 띄운 날 방송하다가 녹화 방송 중단하고 제 예비 와이프와 진짜 죽을 각오 하고 여기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 의원님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밖에 나오는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제가 뭐 호통도 쳤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정어리 TV에도 제가 밤에 또 출연을 해서 우리가 이 계엄과 맞서 싸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인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뛰고 있다라는 그 선의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불신을 하면서 뭔가 그 메신저를 강하게 공격하는 이런 문화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동승을 할 때 뭐 방향을 헤맨다거나 내지는 또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타 있는 사람들은 그 졸음도 깨워줘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호루라기도 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호루라기를 불면
너 분란 조장하지. 너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지. 너 출신이 어디지.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저는 참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그 빨갱이 낙인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민주주의가 절대 작동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면 볼수록 더더욱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제 나름의 노력을 더 제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정주 기자님은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좀 쌓여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는 그 현재 민주진영에 그러니까 차기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기 논쟁에 대한 그러니까 차기 권력을 누가 과연 차지할 것인가,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격하게 좀 돌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저희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살바도르 아엔데라고 칠레 전 대통령이죠. 아엔데가 이제 피노체트 군부에 맞서서 마지막 총탄으로 이제 사망했는데요. 아엔데가 사회민주연대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었어요. 그 연대를 할 때는 적과 경쟁자를 구분하라. 상대가 적이냐, 경쟁자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란 세력은 적이겠죠. 그리고 불법 계엄, 이거 차단해야 됩니다. 그 적이란 게 뭐 그 사람을 박멸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으면 이 공화국에 같이 몸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적의 스탠스에서 대할 수 있죠. 근데 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경쟁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쟁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실 대로 그 경쟁의 끝단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들의 후생이 있어야 돼요. 국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적과 경쟁자를 구분하라는 말조차도 정파적인 논리를 쓰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사람들이 국민의힘 세력과 민주당이 합당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부국강병하고 정말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주의가 된다. 그럼 저는 합당하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 국민들 대의 앞에 정당의 뭐 정무적인 정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 대의 안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도 이게 근원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현재 이재명 정권이니까요. 그리고 중산층이 잘 살 수 있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부동산이 안정되고 주식이 오르고 법 제도가 완비돼서 사람들이 평화롭고 내란도 진압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방점을 찍혀야 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그 아래에 있는 하부 논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부 논리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봐야 될 거는 마찬가지로 현재 합당을 하려는 사람도 그 대의에 자기가 현재 충실하고 있는가? 그것도 되물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대하면서 뭐 앵커님 말씀대로 뭐 숙주니 뭐 이런 말했던 격한 단어를 썼던 분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경쟁자를 대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이 합당을 하면서 이게 부국강병의 이득이 되는지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현재 여당의 이득이 돼서 여당이 이 법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지 서민을 위한 입법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지 거기에 맞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만 보태면요. 아까 제가 자동차 비유를 해서 방향을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의 자율성도 극대화로 저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정부는 뭐냐? 집권 여당의 서포트를 받지 않으면요.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지원이 20%밖에 안 됐다. 이 답답함을 여러 차례 호소하셨고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 역할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뿌리는 좀 얕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확장에 도움을 줘서 그 확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코너로 모는 거거든요. 그럼 나름의 이익을 담당하는 그 세력들이 바라는 게 뭐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만 오로지 집중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혼란을 겪는 이유는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모두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안별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인사를 안 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이 방향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논의가 저는 활발하게 있어서 올바른 결정으로 더 갈 수 있도록 돼서 정부가 성공하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의 이견만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좀 더 과한 정치인들이 나오면은 누구 나가라 이제 이래버리면서 끝나버리니까 상당히 이거는 좀 공론장의 기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우선순위를 점검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